말초동맥 질환인데 한자로 보면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 말초란 말은 이 손, 발, 그러니까 심장에서 멀어지는 말단 쪽에 있는 동맥들이 맥히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장기들이 노화되듯이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수도 파이프 오래돼서 안쪽에 녹슬어서 좁아지듯이 혈관도 그렇게 좁아질 수 있어요. 근데 심장에서 가까운 굵은 혈관들은 좀 좁아지더라도 원래 굵기 때문에 조금 좁아지더라도 피가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말초로 갈수록 혈관이 가늘어지죠. 그래서 조금만 좁아져도 피가 안 가거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걸으면 아프거나 또 대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 100m나 200m만 걸으면 이 장단지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앉아서 쉬었다가 또 다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괜찮아지니까요. 갔다가 또 이제 걸어 다니시고 그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대개는 오시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세요. 왜냐하면 대개 이런 병들은 노화랑 관계된 질환이기 때문에 연세가 들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긴 있지만 대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100m를 뛰거나 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는 살금살금 다니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좁아져 있더라도 피가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걸으면 숨차고 다리 아프고 한 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대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병이 좀 더 진행해서 나중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저한테 오는 환자들 대부분 이런 환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다리가 아픈 원인이 뭐냐?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아까 말씀드린 말초동맥 질환, 혈관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과로 와야 되고, 근데 대부분은 또 하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 다리가 아프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허리로 지나가는데 그 허리 그쪽이 좁아지거나 눌리거나 했을 경우에 혈관이랑 상관없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걷다가 주저앉는다, 갑자기 들썩 주저앉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허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같이 허리를 보는 디스크를 보는 선생님한테 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외에 관절이나 뼈나 이런 데 있는 문제. 그러니까 관절이 아파도 무릎이나 뭐 이런 관절이 아프고 고관절이나 이런 데가 아파도 잘 못 걷죠. 그래서 걷다가 다리 힘도 빠지고 아프고 주저앉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형외과를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다리가 아프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다리가 아프니까 정형외과를 맨 먼저 가세요. 갔다가 관절이랑 뭐 CT, MRI 다 찍고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허리 쪽으로 가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허리 보시는 사람한테 갔다가 또 CT, MRI 다 찍고 마지막에 그게 또 이제 괜찮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한테 오시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혹시 내가 아니면 내 주위에 비슷한 분이 있다 그러면 혈관 문제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초동맥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예요. 동맥경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고 대개 남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자분들도 폐경이 지나면 갑자기 이런 동맥경화가 확 진행을 하기 때문에 꽤 있어요. 여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여자분이라고 조금 안심할 건 아니고 폐경이 되면 그게 맞춰서 그게 맞는 호르몬 치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야지 이런 것들이 오는 걸 조금 막아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담배입니다. 담배. 인류의 최대의 적은 담배입니다. 제가 흉부외과인데요. 흉부외과는 폐,
심장 혈관을 보는 과예요. 10도. 그래서 요 목 아래서부터 횡격막 위에까지 여기 있는 장기들을 보는 건데 여기 있는 장기들의 공공의 적이 담배입니다. 담배. 여기 담배 많이 드시죠? 담배 피시죠 아직도? 근데 지금 끊기는 조금 늦으셨어요. 이미 병이 올 대로 다 왔기 때문에 그래도 끊는 게 좋습니다. 끊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가 지금까지 생기면서 뭐 암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게 유일하게 밝혀진 게 담배 한 가지예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뭐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서 발암물질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발암물질이 동물 실험적으로 밝혀진 거지 사람적으로 밝혀진 거는 드물어요. 근데 딱 하나 담배는 밝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암에 영향을 끼치는 게 담배고 혈관에도 가장 큰 적이 담배예요. 이렇게 혈관 안 좋으신 분들은 담배 피는 사람 옆에도 가시면 안 돼요. 간접 흡연을 하더라도 혈관은 짜부러듭니다. 그래서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담배는 일단 무조건 끊고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이건 아주 독특한 질환이기 때문에 확률은 적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증이 심해지면 버거시병이나 배체병 같은 이런 건 자가 면역 질환인데 조금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 똑같은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 담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는 거. 요거는 뭐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담배는 적어도 담배 하나는 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담배 하나는 무조건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게 있나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다리 모양이죠. 다리 모양 속에 혈관만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혈관 보면 원래는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안쪽에 노랗게 동맥경화가 돼서 이렇게 그게 끼는 거예요. 껴서 혈관을 안쪽에서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면을 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이에요. 단면을 보면 속에 노랗게 껴 있죠. 이렇게 좁아져서 피가 안 가다가 어느 순간 너무 무리를 한다든지 다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혈전이 생기면 덜컥 맥히는 겁니다. 밑에 수도파이프 녹슬어서 좁아진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양새예요. 이 동맥경화는 전신질환입니다. 그래서 혈관은 온몸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머리에 오면 중풍, 우리가 쉽게 말해서 뇌졸중, 중풍, 머리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막히면 그렇게 오는 거고, 심장에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오는 거고, 또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주위에 이제 투석받는 만성 심부전 환자들이 있어요. 또 다리 혈관이 막히면 말초동맥이 막히면 다리 발가락이 썩고 다리가 썩는 말초동맥 질환. 다 똑같은 병이에요. 이게 다 다른 병이 아니라 다 똑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중풍을 맞은 사람이 심장병이 있을 확률도 높고 발가락이 썩을 확률도 높습니다. 혈관에는 뭐 온몸의 혈관이 다 병이 동시에 오는 거지 머리만 따로 오고 심장만 따로 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제 심장 수술을 하는 사람인데요. 심장 수술을 하다 보면 심장 수술은 잘 돼서 심장은 잘 뛰는데 중풍을 맞는다든지 또는 다리를 못 움직이고 발가락이 썩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한테 미리 다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똑같은 병이다.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설명을 듣지 못한 보호자분들은 아니 왜 심장 수술했는데 중풍을 맞아 네가 뭐 수술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병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을 더 악화시키는 위험 요소는 첫 번째는 담배입니다. 무조건 담배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흉부외과, 최소한 흉부외과 의사들한테는 공공의 적은 담배입니다. 보시죠. 발가락이 썩을 뿐 아니라 이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이 담배까지 피고 그러면 당뇨발에다가 이제 말초동맥에다가 담배까지 더해지면 이렇게 돼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담배니까 무조건 담배는 주의해서 끊도록 하셔야 되고, 또 혈관 질환이 의심이 되고 자기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도 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위험합니다. 남자가 담배도 많이 피잖아요, 그죠? 밖에 나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조금 더 위험합니다. 당뇨가 있으면요,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당뇨는 안 걸리면 좋겠지만 일단 걸리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뇨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들은 대개 10년, 20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줄 모르세요. 그래서 막 아무거나 먹고 당 조절 잘 안 하고, 당장은 당뇨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다고 해서 당장이 죽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조금씩 온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씩 다 망가져요. 당뇨가 와서 망가지지 않는 장기가 없어요. 심장병, 뇌졸중, 심근경색, 신부전, 이런 모든 병들이 당뇨가 있으면 속히 나빠지고 더 심해지고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당뇨는 일단 왔으면 병원에 꼬박꼬박 잘 다니고 시킨 대로 잘 하고 약 잘 드시고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합병증들이 오는 걸 조금 더 늦출 수 있어요. 합병증을 오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젊은 나이에 합병증 와버리면 살아있는 동안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게 늦게 오게 하려면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있으신 분, 이것도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약 하나를 드시면 많이 해결이 돼요. 그 약 하나를 먹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혈압도 그렇고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약 드시라 그러면 이거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먹을 수 없나요? 다들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침에 약 하나를 먹는 뭐 힘들다고 그걸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약 먹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들이 약 처방을 하면 그냥 아침에 그냥 세수하듯이 약 드시면 돼요. 하나를 먹어서 이런 나쁜 결과가 오는 걸 늦출 수 있으면 얼마나 당연히 먹죠. 왜 안 드세요? 약 먹는 거는 겁내지 마시고 약 드시면 이런 것들 훨씬 더 오는 걸 늦출 수 있으니까 잘 드셔야 됩니다. 혈압약 마찬가지예요. 혈압도 이 혈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혈관이 말랑말랑하고 탄력성이 있어야 그래야 피가 잘 통해지고 혈압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혈관이 딱딱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맥경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혈관이 딱딱해져 있어서 혈관이 피는 통해 있지만 이게 신축성이 없으면 압력이 높아져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있다. 그럼 터지기도 하고 맥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머리에 오면 뇌졸중으로 오는 거고 심근경색으로 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개 우리나라는 당뇨랑 말초동맥 질환이 같이 있으면 한 10명 중 1명은 하지절단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이 심해지면. 또 말초동맥 질환에서만 한 100명 중에 2명 정도는 하지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생기면 삶의 질은 엄청 나빠지는 거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또 하나 빼먹은 것이 엄청 아파요. 이게 말초동맥 질환이 있어서 혈관이 막히잖아요.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아파서, 쑤시고 아파서. 또 밤 되면 더 심해지고 겨울 되면 더 심해져요.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하면 혈관이 확장하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 혈관이 추운 공기에 노출이 되면 짜부러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막혀서 혈관이 좁은데 더 짜부러들기 때문에 굉장히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굉장히 아프고요. 밤 되면 더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픈 걸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그래요. 저는 안 걸려봤으니 잘 모르겠지만 제 환자들을 거의 저를 멱살을 잡고 흔들 정도로 아프다고 하세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게 예방하고 관리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초동맥 질환 환자들의 한 60% 정도에서 심장에도 병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병이에요. 있고,
말초동맥질환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서 이런 관상동맥질환이 생길 확률이 1.6배 정도 높습니다. 다리에 문제가 있으면, 제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문제가 혈관이 막혀서 저한테 오시는 분은 심장 검사도 꼭 받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심장을, 근데 뭐 속된 말로 다리는 사실 막히면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은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심장은 병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고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심장이 먼저예요. 머리가 먼저고 콩팥이 먼저고. 다리는 뭐 삶의 질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자르면 돼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사는 데 지장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르면 됩니다. 그런데 심장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심장을 먼저 검사 받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회복적 그림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다리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혈관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아래쪽이 막히면 더 골치 아픕니다. 위쪽이 막히면 어떻게든 저희들이 뭐 수술하든지 시술해서 뚫거나 아니면 우회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무릎 아래쪽으로 가서 혈관이 가늘어져서 여기는 수술하기도 골치 아프고 해도 금방 막히고, 또 시술을 해서 뚫는다 해도 또 금방 막히고 그럴 수 있어요. 요 보시면, 그림 보시면, 여기가 지금 끊어져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몸속의 혈관에다가 물감 같은 걸 집어넣어서 찍은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요게 혈관인데, 보시다시피 찌글찌글찌글해요. 여기도 뭐 거의 끊어질 듯하고, 여기는 아예 피가 안 가는데, 여기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지금 피가 가느냐? 우리가 이 혈관들은 이런 혈관들은 막힐 때 한꺼번에 덜그덕 막히면 다리가 썩거나 사단이 나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대개 인류는 이런 병들은 수십 년에 지나서 조금씩 막혀가기 때문에 피가 적게 가면 우회로 하는 작은 혈관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옆으로 해서 다른 가지들이 가서 피를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충분하지 못한 거죠. 원래는 굵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없이 조그마한 오솔길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피가 쫄쫄쫄쫄 가서 유지는 되지만 조금만 걷거나 하면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다리에 피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주저앉고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혈관이 쪼르륵 있는데 여기는 오다가 끊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피가 혈관이 나오죠.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거 CT를 찍은 겁니다. 또 대개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환자 늦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엔 증상이 별로 없어요. 혈관이 한 4분의 3, 75%, 70% 이상 막힐 때까지는 별로 증상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70% 막히면 증상이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은 활동량이 넓고 운동돼야 되고 막 뛰어다닐 때 70% 막혀 있으면 증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개 70대, 80대 노인분들이 70% 막혀 있어도 되게 활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지가 돼요. 증상이 없어요. 고개 넘어가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파행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아야 되는 파행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또 저한테 와서 다리가 저려요, 항상 발이 차요, 다리가 아파요. 발에 이제 발등에 이렇게 만져보면 팔딱팔딱 맥이 있는데 이게 안 만져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제 자기 발등 위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 팔딱팔딱 뛰는 맥을 우리가 손목에 맥 잡히는 데가 있죠. 발등도 마찬가지예요. 발등에 이렇게 만져보면 팔딱팔딱 뛰는 데가 있어요. 그게 팔딱팔딱 뛰어야 되는데 아주 약하게 뛴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만져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환자들이 오면 병실에 외래에서 저한테 환자들이 오면 양말 벗으라고 해서 제가 발등을 만져봐요. 만지면서 발이 찬지 따뜻한지, 발이 따뜻하면 피가 잘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병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더라도 맥이 잘 안 만져지고 잘 안 뛴다 그러면 어딘가 좁아져 있고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발등이나 이런 데 만져보시면 맥을 촉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만져보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피가 잘 안 통하고 발이 찬 사람들이 발이 창백해요. 벌겋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창백해요. 노랗고 하얗고 피가 잘 안 가니까 잘 안 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아파서 주저앉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조절을 해야 되느냐. 이제 병의 원인과 생기는 원인하고 병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대충 이해가 되시면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미리미리 준비하고 약 드시고 관리를 잘해서 병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죠. 병이 일단 오면 치료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게 신통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런 치료 방법이 아주 신통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이게 맥혔던 혈관이 약 먹으면 뚫리는 그런 약은 없어요. 저희들이 드리는 약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동맥경화나 이런 혈관 질환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와서 진단을 받아서 수술하고 시술을 하고 하면 낫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진행을 해요. 남아있는 혈관에도 계속 진행을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리는 게 그 약이 맥혔던 게 뚫리는 약이 아니고 그 병이 진행되는 걸 조금 늦춰주는, 왕창 늦추는 것도 아니고 약간 늦춰주는 그 정도 약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치료 방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악화시키고 나쁘게 만드는 그런 질환들을 증상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약들을 드셔야 돼요. 고지혈증, 일단 음식 드시는 거 조절하셔야 됩니다.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짜게 드시면 혈관은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짜게 먹어요. 기본적으로 김치들 드시잖아요. 김치에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김치랑 국, 얼큰한 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먹는 게 덜 기름지더라도 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기름진 거 안 드셔야 돼요. 기름진 거는 한 30대까지만 드시고 40대부터는 기름진 거는 조금씩 드셔야 돼요. 그래야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도 조절이 안 돼서 나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고기를 못 끊는다. 고지혈증이 있다. 그럼 약을 드셔야죠. 약 드시면 조절됩니다. 약 한 알 드시면 돼요.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돼요. 그러면 뚝 떨어져요. 약 드시면 되고. 항상 강조하지만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금연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금연도 안 하고 저한테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버거시병이나 이런 병은 원인이 담배예요. 버거시병은 원인이 담배입니다. 담배를 피는 젊은 남녀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70대, 80대 혈관처럼 짜부러드는 병이 버거시병인데 그게 걸리면 담배를 끊어야 돼요. 담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으세요. 그 와서 발가락 자르고 발 자르고 발목 자르고 해도 목발 짚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십니다. 이 담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끊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걸 억지로 끊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본인이 자각을 하고 끊으셔야 되는데 좀 답답하죠. 그 다음 당뇨가 있으시면 당뇨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약 잘 드시고 식단 같은 당뇨 때문에 병원 가시면 다각적으로 치료에 대한 다각적인 방편들을 알려드립니다. 약만 덜렁 던져주고 약 드세요 이게 아니라 생활습관, 식이조절,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교육을 합니다. 거기 맞춰서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살이 쪄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혈관이 있는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게 이만한 거하고 요만한 거하고 압력이 뭐가 높겠어요? 이만한 게 훨씬 높겠죠? 살이 쪄서 혈관을 이렇게 막 겉에서 누르고 있으면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뚱뚱한 사람들이 혈압으로 많이 쓰러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살 빼야 됩니다. 비만이다. 그러면 살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적절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말초동맥 혈관 질환이 있어서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더라도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리에서 근육이 피를 달라고 난리를 쳐야 자꾸 걷고 운동을 해서 피를 달라고 난리를 쳐야 혈관이 유지가 돼요. 아프다고 집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혈관은 더 짜부러듭니다. 피가 가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도 되기 때문에 혈관은 더 짜부러들어요. 그래서 말초동맥 질환을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고 그러면 운동은 다리가 아프니까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꼭 걸어다니고 운동하시고 해서
아프면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또 안 아파지잖아요. 또 운동하시고 자꾸 다리를 움직여서 혈관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제가 드리는 약 중에 이런 아스피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만 드시면 되지만 그런 뭐 약을 안 드시고 병이 조금 의심이 되는데 치료받을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아스피린이라도 드세요. 뭐 당뇨 있고 고지혈증 있고 혈압 높고 있으면 아마 아스피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아스피린이 하는 역할이 피가 묽어지는 역할이에요. 피가 묽어지면 이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하면 혈전도 잘 생깁니다. 피가 이게 쭉쭉쭉쭉 빠져줘야지 혈전이 생기지 않는데 가다가 이렇게 멈춰 있고 그러면 우리 몸은 혈전이 잘 생깁니다. 혈전이 생기면 그 좁아진 데가 막히면 다리가 썩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아주려면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가 좀 덜 굳어져요. 그래서 아스피린도 하루에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드시면 되고 뭐 이왕 다 왔고 막혔고 뭐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와서 수술하거나 시술하거나 치료 받으셔야죠. 흉부외과를 찾아오시면 우리 병원은 이런 말초동맥 질환에 대한 팀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수술하는 사람이고요. 심장내과 선생님은 시술을 하고 그래서 풍선으로 확장하거나 뚫는 시술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당뇨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당뇨 보시는 선생님하고 또 이제 다리에 상처가 생기면 이런 말초동맥 질환이 생기면요 상처가 나면 낫질 않아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상처가 잘 낫는데 이런 분들은 만약에 발가락이나 뭐 무좀이 생겼다든지 또는 뭐 잘못해서 신발에 작은 신발 신어서 눌렸다든지 이래서 상처가 생겼을 때 잘 안 낫습니다. 이거 낫게 하는데 몇 달, 몇 년 걸려요. 그 요만한 상처 하나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정형외과 선생님. 그래서 우린 이렇게 또 이제 너무 상처가 커져가지고 뭐 다 벗겨지면 딴 데서 떼다 붙여야 되니까 성형외과 선생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말초동맥 질환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5명이 왕창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분에 맞는 치료가 어떤 건지 회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그냥 수술했던 환자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배에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로 가는 혈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비어 있죠.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인조혈관을 가서 이렇게 혈관을 연결해주는 수술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인데 왼쪽 다리는 한 줄로 쭉 가지만 오른쪽 다리는 가다가 희미해지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조혈관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연결해서 우회해서 여기는 혈관이 막혀 있어서 뚫지 못하기 때문에 우회로 해서 위에서 다른 길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피가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재가지고 하는 수술입니다. 또 요거는 심장내과 선생님이 하는 시술이에요. 시술. 여기 보시면 오른쪽 혈관은 비교적 평탄하게 내려가지만 왼쪽은 여기는 많이 좁아져 있죠. 찌글찌글하고 여기는 아예 막혀 있고 이럴 경우에 수술하기는 좀 아깝다. 그러면 시술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풍선을 넣어서 확장을 하고 안에 스텐트를 넣어서 이게 이제 그 좁아진 데를 안쪽을 풍선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이걸 벌려놓으면 애들이 다시 짜부러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짜부러들지 않도록 속에다가 철망으로 된 스텐트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서 유지를 하는 그런 시술은 심장내과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수술은 만약 이런 환자가 저한테 오면 여기에 막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증상이 훨씬 심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왼쪽은 견딜만 하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인조혈관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수술을 해요. 그러면 한쪽에서 내려와서 이쪽도 가고 다리로 건너가서 반대쪽도 가고 이런 수술을 합니다. 또 이 환자는 아예 뱃속에서 나와서 양쪽 다리로 가는 혈관 양쪽이 다 막혔어요. 근데 다행히 아래쪽은 혈관이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 위에 어깨 밑에 있는 동맥이 있어요. 이 동맥에서 길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다 연결해주고 또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래서
혈관 위에서 피가 내려와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런 수술을 좀 해줍니다. 이 환자는 위에는 괜찮았네요. 근데 아래쪽 여기가 막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혈관을 대줘서 여기는 뭐 막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밑으로 이제 피가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술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칼슘이에요. 짠 거 많이 드시면 이런 칼슘이 침착이 됩니다.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수술을 하려고 해도 돌처럼 굳어지게 바늘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굉장히 골치 아프죠. 여기 보면 혈관이 멀쩡한 것 같은데 이게 멀쩡한 게 아니에요. 칼슘 때문에 하얗게 혈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다 막힌 겁니다. 이분은 저심한 분, 되게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와요. 무릎 아래쪽은 거의 혈관이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막혀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혈관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다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수술하면 완치되는 게 아닙니다. 수술하면 조금 늦추는 것 정도. 그러니까 이 병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계속 병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약 드시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지 그나마 살아계신 동안에 조금 편하게 사시는 겁니다. 동맥경화는 평생 진행하는 병이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우선이에요.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 관리가 우선입니다.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정 안 되면 수술이나 시술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유지할 수가 있고 약 잘 드셔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셔야 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 관리를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처나면 잘 안 낫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눈도 잘 안 보이세요. 당뇨 오래되면 눈도 잘 안 보이잖아요. 괜히 발톱 깎지 마세요. 발톱 깎는다고 이렇게 깎다가 옆에 살찜 찝으면 상처 나면 이거 안 나요. 낫지 않습니다. 굉장히 못 잡아요. 그것 때문에 점점점 골마가서 그게 뭐 옛날에는 좀 그렇더라도 뭐 빨간 약 바르고 하면 금방 낫지만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처가 나면 낫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가락을 자르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발가락 좀 길어도 되니까 억지로 잘 안 보이는데 자르지 말고 젊은 사람 왔을 때 조금 끝에만 살짝 쳐달라고 그 정도만 하세요. 그러셔도 돼요. 억지로 자르지 말고 또 잘 닦으셔야 돼요. 또 나이 들고 그러시다고 발 잘 안 닦 이런 분들 특히 발 안 잘 닦지 않으면 무좀 생기고 염증 생기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또 신발은 이제 이런 분들은 신발은 구두는 갖다 버리세요. 아주 편한 발이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괜히 딱딱한 구두 신었다가 뭐 끼거나 물려가지고 상처 생기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푹신하고 발에 딱 맞는 운동화 너무 크게 신으면 또 덜그덕거리면서 상처가 날 수 있고요. 너무 적게 신으면 눌려서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딱 맞는 푹신한 운동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편한 신발 신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고 약을 잘 드시면 병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늦출 수 있어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이거를 완전히 늦추거나 막거나 하는 약이나 수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발 관리는 대충 말씀드렸어요. 잘 닦으셔야 되고요. 편안한 신발 신고 발톱 잘 깎으셔야 되고요. 또 이런 혈관 없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동상이 잘 걸려요. 겨울에는 아침에 추울 때는 절대로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조금 해 떠서 따뜻해지면 그때 나갈 일이 있으면 그때 나가시고 겨울에는 가능하면 새벽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 중에 새벽에 마당 쓸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들 많죠. 이게 관상동맥질환, 심장질환이나 이런 혈관질환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새벽부터 이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확 짜부러져요. 그래서 새벽에 마당 쓸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움직이지 마시고 해가 뜨고 조금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움직이셔야 됩니다.
또 이게 또 혈관이 없으신 분들은요 감각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인데 발쑥 닦는다고 발 넣었다가 화상 입어서 오는 분도 있고요. 너무 찬물에 씻어서 동상 걸려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닦으실 때 온도 조절을 옆에서 누가 젊은 사람한테 잘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미지근한 물에 닦으셔야 됩니다. 상처가 나면 집에서 어떻게 그냥 소독약 바르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와서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마지막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한방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침 맞고 뜸 뜨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시면 여기다 뜸 뜨고 침 넣고 그러세요. 그러면 뜸 뜨었다가 혹시 화상 입어서 상처 생기면 이거 골치 아파요. 낫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성형외과 선생님이 엉덩이살 갖다 떼어 붙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서 괜히 침이나 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침이 한의원에서 만든 침이 되게 깨끗한 것 같죠? 안 깨끗해요. 그거 소독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혈관 안 좋은 발에다가 침 찔렀다가 염증 생기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로 버거시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이 담배 피는 사람한테 걸리는 겁니다.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에 그냥 특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남녀 젊은 사람들. 그래서 맥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요. 처음에 발가락, 손가락 끈타가 그 다음에 발목, 무릎, 허벅지 이렇게 잘라서 올라가요. 담배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 환자 중에 그런 환자 있었어요. 발목을 잘랐는데도 목발을 짚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환장합니다. 아침에 회진 가면 환자 몸에 담배 냄새가 풀풀 나요. 그냥 아무리 간절해도 말 안 듣습니다. 담배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하여튼 굉장히 아픕니다. 강조하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후회할 정도로 아픕니다. 우리한테 괜히 마약성 진통제 안 된다고 난리치지 말고 안 걸리는 게 중요해요. 네, 버거시병은 금연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 병입니다.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